닉이 과수원을 지나 오르막길에 접어들자 비가 그쳤다. 과일 수확이 끝나 휑한 과일 나무들 사이로 가을 바람이 불었다. 닉은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 갈새 풀밭에서 비에 젖어 반짝이는 와그너 사과 한 개를 집어들었다. 그는 맥히노 주머니에 사과를 넣었다. 길은 과수원을 빠져나와 언덕 꼭대기까지 이어졌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한 채 있었는데 현관 쪽은 텅 비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뒤편에는 차고와 닭장, 그리고 그 너머 숲을 배경으로 울타리 같은 입차림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만히 지켜보니 큰 나무들이 바람에 마구 흩날렸다. 올 가을 들어 첫 번째 폭풍이었다. 닉이 과수원 너머 탁 트인 들판을 가로지를 때 오두막 문이 열리면서 빌이 밖으로 나왔다. 그는 현관에 서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봐, 웬이지? 빌이 말했다. 어이, 빌. 닉이 계단을 오르면서 말을 했다. 그들은 함께 서서 마을 전역을 둘러보았다. 과수원 너머 아래쪽으로 그 길 너머로 낮은 들판과 나무가 우거진 곳을 지나 호수까지. 호수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다. 10마일 곳을 따라 밀려드는 파도가 보였다. 바람이 부네. 닉이 말했다. 저렇게 사흘 동안 불겠지. 빌이 말했다. 아버지 안에 계셔? 닉이 물었다. 아니, 총 가지고 나가셨어. 들어와. 닉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다. 바람 때문에 불길이 거세어졌다. 빌이 문을 닫았다. 한잔 할래? 빌이 말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잔 2개와 물주한잔을 들고 돌아왔다. 닉은 벽난로 위쪽 선반에 있는 위스키병에 손을 뻗었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좋지. 빌이 말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아이리쉬 위스키와 물을 섞어 마셨다. 연기 냄새가 나는 게 맛있게 괜찮은데. 닉이 말하면서 잔을 통해 벽난로를 바라보았다. 토탄 맛이야. 빌이 말했다. 술에다가 토탄을 넣진 않았을 텐데. 닉이 말했다. 무슨 상관이야? 빌이 말했다. 토탄 본 적 있어? 닉이 물었다. 아니. 빌이 대답했다. 나도 못 봤는데. 닉이 말했다. 그가 난로 가까이 신발을 쭉 벗자 난로 앞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신발 벗는 게 낫겠다. 빌이 말했다. 나 양말 안 신었어. 신발을 벗어서 말려. 양말 좀 가져올 테니까. 빌이 말했다. 그는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닉은 그가 머리 위쪽을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지붕 아래쪽에 있는 2층은 확 트여 있었고 그곳에서 빌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닉은 종종 잠을 자곤 했다. 뒤쪽에는 옷방이 있었다. 그들은 비에 젖지 않도록 간이 침대를 안쪽으로 들여놓았고 고무 재질의 덮개로 덮어두었다. 빌은 두꺼운 양모 양말 한 켤레를 들고 내려왔다. 날이 점점 어두워질 텐데 양말 없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가 말했다. 다시 양말 신기 싫은데. 닉이 말했다. 그는 양말을 잡아당겨 신은 다음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더니 난로 앞 차단막에 발을 올렸다. 차단막 찌그러지겠어. 빌이 말했다. 닉은 벽난로 옆으로 발을 휙 돌렸다. 읽을 거 뭐라도 있어? 닉이 물었다. 신문뿐이야. 카즈는 어떻게 됐어? 자이언츠와의 더블헤드에서 졌대. 그러면 자이언츠 우승이 확실하겠네. 그건 누워서 떡 먹기지. 빌이 말했다. 매끄로우가 리그의 유능한 선수들을 몽땅 사들이는 한 그건 식은 죽 먹기야. 그가 전부 사들일 순 없어. 닉이 말했다.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전부 사들이고 있다니까. 빌이 말했다. 아니면 선수들이 불만을 품도록 부추겨서 그에게 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하거나. 하인이 짐처럼 말이지. 닉이 맞장구를 쳤다. 그 멍청이.
매끄러워한데 쓸만할 거야. 빌이 일어났다. 타격감이 좋잖아. 닉이 말했다. 난로에서 나온 열기에 다리가 익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멋진 야수고. 빌이 말했다. 하지만 경기에 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맥그로우가 그를 원한 게 아닐까 싶어. 닉이 추측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빌도 동의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기 마련이니까. 닉이 말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꽤 좋은 정보를 얻어. 말을 보지 않고 고를 때 훨씬 더 좋은 말들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바로 그거야. 빌은 위스키 병에 손을 뻗었다. 그 큰 손으로 병을 움켜잡았다. 그는 닉이 내민 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물은 얼마나? 똑같이. 그는 닉의 의자 옆 바닥에 앉았다. 가을 폭풍이 올 때면 참 좋아. 안 그래? 닉이 말했다. 아주 좋지. 1년 중 가장 좋은 시기야. 닉이 말했다. 시내에 있으면 난리도 아니겠지. 빌이 말했다. 월드 시리즈 보고 싶다. 닉이 말했다. 요즘은 늘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에서 하잖아. 빌이 말했다.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 카시팀이 언제 우승기를 차지할지 궁금한데. 평생 가야 그럴 일은 없을걸. 빌이 말했다. 이런 사람들 돌아버릴 텐데. 닉이 말했다. 기억나? 예전에 그 팀이 우승할 뻔했는데 연쇄전복 사고 당한 거 말이야. 당연하지. 닉도 그 일을 생각하며 말했다. 빌은 얼굴을 숙이고 창문 아래쪽 탁자 위에 있는 책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다. 아까 밖에 나가면서 책을 그곳에 펼쳐두었었다. 그는 한 손에 잔을, 다른 한 손에 책을 들고 닉의 의자에 기댔다. 뭐 읽어? 리처드 페버럴. 그건 재미없어. 괜찮은데. 빌이 말했다. 따분한 책 아니야 웸이지. 내가 안 읽은 책 뭐 다른 거 없어? 닉이 물었다. 숲속 연인들 읽었어? 매일 밤 검을 사이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 얘기잖아. 재밌는 책이야 웸이지. 대단한 책이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칼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거야. 항상 칼날을 세워둬야 하는 거잖아. 칼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위로 바로 굴러갈 수도 있고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상징적인 거겠지. 빌이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닉이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불굴의 정신을 읽었어? 그 책 괜찮더라. 닉이 말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책이지. 책에 등장하는 부친이 맨날 아들 뒤를 따라다니잖아. 월폴이 쓴 책 더 있어? 암흑의 숲 있는데. 빌이 말했다. 러시아에 관한 책이야. 월폴이 러시아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알아? 닉이 물었다. 모르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알겠어? 어렸을 때 거기에 살았을지도 모르지. 그곳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 사람 만나고 싶네. 닉이 말했다. 난 체스터턴 만나고 싶어. 빌이 말했다. 그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닉이 말했다. 우리 내일 부하강으로 낚시하러 갈 때 그 사람도 데려가게. 낚시를 좋아할까 모르겠네. 빌이 말했다. 당연히 좋아할 거야. 닉이 말했다. 그는 가장 멋진 사내가 틀림없을 테니까. 하늘을 나는 여관 기억나? 천국에서 온 천사가 다른 마실 것을 준다면 그 친절한 마음에 대해 고마워하라. 그런 다음 싱크대로 가서 그것을 쏟아부어라. 그래 맞아. 닉이 말했다. 월펄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럼 더 멋진 사나이지. 아무렴. 빌이 말했다. 그래도 작가로서는 월폴이 더 나아. 모르겠다. 닉이 말했다. 체스터턴은 고전주의 작가야. 월폴도 고전주의 작가라고. 빌도 강조했다. 두 사람 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 닉이 말했다. 내일 우리 부하강에 낚시하러 갈 때 둘 다 데려가게. 술이나 마시자.
빌이 말했다. 좋지. 닉이 동의했다. 우리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쓸 거야. 빌이 말했다. 진짜? 닉이 물었다. 그럴 거야. 빌이 답했다. 이제 좀 취하는데. 닉이 말했다. 너 안 취했어. 빌이 말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위스키 병으로 손을 뻗었다. 닉이 잔을 내밀었다. 빌이 술을 따르는 동안 그의 눈은 잔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빌은 잔에 위스키를 반쯤 따랐다. 물은 잔에 취한 대로 넣어. 그가 말했다. 딱 한 잔 남았네. 더 있어? 닉이 물었다. 더 있긴 한데 아버지가 개봉한 것만 마시라고 해서. 그래 그럼. 닉이 말했다. 아버지 말씀이 술병을 자꾸 따니까 주정뱅이가 되는 거래. 빌이 설명했다. 지나가신 말씀이야. 닉이 말했다. 그는 감명을 받았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혼자 술을 마셔서 주정뱅이가 되는 거라고 늘 생각을 해왔다. 너희 아버지는 어떠셔? 그는 공손히 물었다. 좋으시지? 빌이 말했다. 가끔 좀 난폭해지셔서 그렇지. 멋진 분이셔. 닉이 말했다. 그는 주전자에 있던 물을 잔에 따랐다. 그것을 위스키와 함께 천천히 섞었다. 물보다 위스키가 조금 더 많았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빌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괜찮은 분이고. 닉이 말했다. 그러고 말고. 빌이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으시대. 닉은 무슨 과학적 사실에도 발표하듯 말했다. 과연 의사시잖아. 우리 아버지는 화가고 그게 다르잖아. 아버지는 많은 걸 놓치셨어. 닉은 애석한 듯 말했다. 모르는 일이야. 빌이 말했다. 모든 일에는 보상이 따르는 법이니까. 당신 본인이 많은 걸 놓쳤다고 하시는데 닉이 털어놓았다. 그래. 아버지는 힘든 시간을 겪으셨어. 빌이 말했다. 결국 모든 건 공평해. 닉이 말했다. 그들은 앉아서 벽난로를 바라보았고 이 심오한 진리에 대해 생각을 했다. 뒤쪽 현관에서 장작 하나 가져올게. 닉이 말했다. 그는 벽난로를 보다가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걸 알아챘다. 게다가 술을 먹었지만 할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비록 아버지가 술을 입에도 못 대는 분이지만 빌이 취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취한 일은 없을 것이다. 너도 밤 남은 장작 큰 놈으로 가져와. 빌이 말했다. 빌 또한 의도적으로 쓸모있게 굴려고 노력을 했다. 닉은 장작을 들고 부엌을 지나오다가 부엌 식탁에 있던 냄비를 떨어뜨렸다.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냄비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물에 젖은 말린 살구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살구들을 조심스레 전부 집었는데 일부는 스토브 아래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그것들까지 냄비에 다시 넣었다. 그는 식탁 옆 들통에 있던 물을 거기에 조금 더 부었다. 꽤 뿌듯했다. 그는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가 장작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자 빌은 의자에서 일어나 장작을 벽난로에 넣는 것을 도와주었다. 장작 한번 끝내주는데 닉이 말했다. 궂은 날씨에 대비해서 아껴뒀지. 빌이 말했다. 이런 장작은 밤새 잘 타거든. 수치나마 아침에 불을 피울 수 있을 거야. 닉이 말했다. 맞아. 빌은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기분이 고조되어 대화를 이어갔다. 한 잔 더 하자. 닉이 말했다. 벽장 안에 개봉한 술이 한 병 더 있는 것 같은데. 빌이 말했다. 그는 벽장 앞 구석에서 무릎을 굽혀 네모난 모양의 술병 하나를 꺼냈다. 스카치야. 그가 말했다. 물 좀 더 가져올게. 닉이 말했다. 그는 다시 부엌 쪽으로 갔다. 그는 들통에서 시원한 샘물을 국자로 퍼서 물주전자에 가득 채웠다. 거실로 다시 돌아오는 도중 부엌에 있는 거울 앞을 지나다가 들여보았는데 얼굴이 이상해 보였다. 그는 거울에 비친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얼굴도 그를 보며 웃어주었다. 그는 얼굴에 윙크를 한 다음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빌은 술과 물을 따랐다. 너무 많아. 닉이 말했다. 웸이지. 이 정도는 괜찮아. 빌이 말했다. 뭘 위해 건배할까? 닉이 잔을 들고 물었다. 낚시를 위해 건배하자. 빌이 제안을 했다. 좋았어. 닉이 말했다. 신사 여러분, 낚시를 위해 건배.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낚시를 위하여. 빌이 말했다. 낚시. 닉이 말했다. 그게 우리가 건배할 대상이지. 야구보다 훨씬 나아. 빌이 말했다. 비교가 안 되지. 닉이 말했다. 도대체 어쩌다 야구 얘기를 하게 됐지. 실수였어. 빌이 말했다. 야구는 촌놈들이나 하는 경기야. 그들은 잔에 있던 술을 전부 들이켰다. 이젠 체스터턴을 위해 건배하자. 그리고 월폴도. 닉이 덧붙였다. 닉은 술을 따랐다. 빌은 물을 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기분이 날아갈 듯했다. 신사 여러분, 빌이 말했다. 체스터턴과 월폴을 위해 건배. 바로 그거야. 닉이 말했다. 그들은 마셨다. 빌이 잔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벽난로 앞에 있는 커다란 의자에 앉았다. 웸이지. 자넨 현명했어. 빌이 말했다. 뭔 소리야? 닉이 물었다. 마지랑 파혼한 거. 빌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닉이 대답을 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 안 그랬으면 지금쯤 자넨 다시 집으로 돌아가 결혼 자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을걸.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단 남자는 결혼하면 완전 망하는 거야. 빌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더 이상 얻을 게 없거든. 아무것도. 개뿔 하나도 없다고. 끝장이야. 자네도 결혼한 남자를 봤잖아. 닉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딱 보면 표가 나잖아. 빌이 말했다. 결혼한 남자들. 이렇게 투실투실하고 끝장이지. 맞아. 닉이 말했다. 파혼했으니 기분이 안 좋긴 할 거야. 빌이 말했다. 하지만 다들 또 다른 사랑에 빠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다 괜찮아지잖아. 또 사귀라고. 사귀되 자네를 망치지 마. 알았어. 닉이 말했다. 자네가 그 여자랑 결혼했다면 그 가족 전체와 결혼해야 했을 거야. 그 여자의 엄마랑 그 엄마와 결혼한 남자 기억나지? 닉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일요일 저녁마다 그들 집에 가고 저녁 먹으라고 초대라도 하면 마지에게 뭘 하라는 둥 어떻게 행동하라는 둥 매번 잔소리를 해댄다고 생각해봐. 닉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자넨 거기서 아주 잘 빠져나온 거야. 빌이 말했다. 지금쯤 그 여자는 자기 같은 부류의 남자와 결혼하고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 내가 스트래턴 씨 집에서 일하는 아이다와 결혼한다 해도 그런 종류의 사랑과는 전혀 섞일 수 없을 거야. 아마 그녀도 그걸 원할걸. 닉은 아무 말이 없었다.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면서 이제 홀로 남겨졌다. 빌도 거기에 없었다. 닉은 벽난로 앞에 앉아있지도 그렇다고 내일 빌과 그의 아버지랑 낚시를 가거나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예전에 마조리를 사귀었다가 잃었다는 것뿐. 그녀는 가버렸고 그는 그녀를 떠나보냈다. 중요한 건 그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마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졌고 끝나버렸다. 한 잔 더 하자. 닉이 말했다. 빌은 술을 따랐다. 닉이 물을 조금 부었다. 자네가 계속 그 길로 갔다면 우린 지금 여기 없을 거야. 빌이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닉의 원래 계획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겨울 내내 샤를부아에 머물 계획이었고 그러면 마지 곁에 있을 수 있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했다.
아마 내일 낚시 간 일도 심지어 없었을 테고. 빌이 말했다. 좋은 소식인 거지. 잘 됐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닉이 말했다. 알아. 그건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빌이 말했다.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렸어. 닉이 말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꼭 이렇게 사흘간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죄다 떨어지는 지금 같다니까. 자, 이제 끝났어. 그게 중요한 거야. 빌이 말했다. 내 탓이야. 닉이 말했다. 누구 탓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빌이 말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닉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마조리가 떠났다는 것과 어쩌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탈리아에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즐거움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었다. 함께 있을 장소들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게 사라졌다. 끝난 이상 중요한 건 끝났다는 거야. 빌이 말했다. 있잖아, 웨미지. 일이 진행되는 동안 걱정이 되긴 했어. 자넨 제대로 처신을 했어. 그녀 어머니가 노발대발한 것도 이해하는데 너희들이 약혼했다고 동네방네 떨고 다녔으니까. 우린 약혼한 적 없어. 닉이 말했다. 너희들이 약혼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어쩔 수 없지 뭐. 닉이 말했다. 아무튼 우린 아니야. 자네 결혼할 거 아니었어? 빌이 물었다. 할 거였지. 하지만 약혼은 안 했다고. 닉이 말했다. 뭐가 다른데? 그가 재판관답게 물었다. 모르겠어. 아무튼 달라. 이해가 안 되네. 빌이 말했다. 알았어. 닉이 말했다. 취하도록 마시자. 좋아. 빌이 말했다. 진짜 취해보자. 취하도록 마신 다음에 수영하러 가자. 닉이 말했다. 그는 잔을 비웠다. 마지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가 말했다. 그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그냥 끔찍했지. 빌이 말했다. 갑자기 끝나버렸어. 닉이 말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자넨 안 했어. 빌이 말했다. 내가 그 얘기를 꺼냈고 이제 나도 그만할게. 다시 그 얘기할 일은 없을 거야. 자네도 신경 꺼. 다시 그 일에 만나들지도 모르니까. 닉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건 하나의 생각이었다. 그 생각 덕분에 그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물론이지. 그가 말했다. 그런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는 이제 행복해졌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토요일 밤 시내로 갈 것이다. 오늘은 목요일이다. 언제나 가능성은 있지. 닉이 말했다. 자네 조심해야 할걸. 빌이 말했다. 조심할게. 그가 말했다. 닉은 행복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잃어버린 것도 전혀 없었다. 그는 토요일에 시내에 갈 것이다. 빌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기분으로 돌아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탈출구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총을 가지고 고수로 내려가서 너희 아버지를 찾아보자. 닉이 말했다. 좋아. 빌은 벽 위에 있는 선반에서 엽총 2자루를 꺼냈다. 탄약 상자도 열었다. 닉은 메키노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었다. 신발이 바짝 말라 뻣뻣해진 상태였다. 그는 여전히 많이 취했지만 정신은 말짱했다. 기분 어때? 닉이 물었다. 아주 좋아. 적당히 거나한데. 빌이 스웨터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취해봐야 소용없어. 맞아. 우린 밖에 나가야 하니까.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강풍이 불고 있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새들이 들판으로 내려와 납작 엎드려 있겠는걸. 닉이 말했다. 그들은 과수원을 향해 내려갔다. 오늘 아침에 누른 도요새를 봤어. 빌이 말했다. 어쩌면 녀석이 놀라 날아올지도 모르겠네. 닉이 말했다. 이런 바람에 총 쏘는 건 무리야. 빌이 말했다.
이제 밖에 나오니 맞이 일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니었다. 그렇게 바람은 모든 것을 멀리 날려버렸다. 큰 호수 쪽에서 곧장 불고 있어. 닉이 말했다. 그들은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 탕 하는 엽총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야, 빌이 말했다. 늪지 쪽에 내려가 계신가 봐. 저쪽으로 빨리 내려가 보자. 닉이 말했다. 아래쪽 초원을 가로질러 가면서 뭐가 놀래서 날아올지를 살펴보자고. 빌이 말했다. 좋았어. 닉이 말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바람이 머릿속에서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는 언제든 토요일 밤에 시내로 갈 수 있었다. 뭔가를 예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